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믿기지 않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왜 버려졌는지도 모른 채 19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고아원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나는 누구일까, 내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답이 나올 리 없었고, 저는 그냥 제 앞날을 개척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19살이 되던 해, 고아원을 나와 독립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막막했죠. 학력도 고졸이 전부였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한 가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강남의 어느 재벌집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거였습니다. 급여도 괜찮고 숙식도 제공된다고 하셨죠. 저는 고민할 여유도 없이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 대저택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원만 해도 제가 살던 고아원 건물보다 넓었어요. 현관을 들어서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제 낡은 운동화를 비추었죠. 저는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한 분이 내려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담청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그분의 눈빛이 제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따뜻하지도 않은,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새로 온 아이구나. 나는 이 집 주인 송미선이야. 편하게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돼. 사모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모님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대요. 재벌 2세로 태어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셨지만 한 번도 결혼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였어요. 저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모님은 저를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게 대하셨거든요. 제 방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공부는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고, 책도 읽어보라며 서재 이용을 허락해 주셨죠.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혼날 줄 알고 벌벌 떨었는데, 사모님은 그냥 웃으시며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사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은아, 너 대학 가고 싶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학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제 표정을 읽으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는 가족이 없어. 내가 마치 딸같이 느껴진다. 내가 대학 학비를 대줄 테니 공부해보지 않을래?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딸 같다고 말해준 것도, 제 미래를 생각해준 것도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검정고시 학원에 보내주셨고, 저는 필사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꿈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대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가정부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모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사모님과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드라마를 보고 가끔은 여행도 갔어요. 정말 모녀 같았죠. 사모님은 가끔 멍하니 저를 바라보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지만 감히 여쭤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사모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나온 진단명은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다. 1년, 길어야 2년 정도로 보입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모님은 제게 있어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사모님은 오히려 담담하셨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 나는 괜찮아. 사모님, 제가 간호해 드릴게요. 꼭 나으실 거예요. 저는 그날로 대학을 휴학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중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모님께서 제게 해주신 것들에 비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간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동시에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사모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으신 사모님을 위해 영양가 있고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었죠. 병원 치료 스케줄을 관리하고 약을 챙기고 밤에는 사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힘들었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조금이라도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기적적으로 사모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3기 췌장암에서 완치된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요.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를 살린 거야. 내가 있어서 나는 살고 싶었어. 그날 우리는 둘 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완치 후에도 저는 사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더 이상 고용주와 가정부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사모님도 이제는 저를 완전히 딸처럼 대하셨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모님은 젊은 시절 사업으로 바쁘게 사셨던 이야기, 외로웠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모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신 게 있었어요. 왜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을 때도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만 하시며 눈을 내리까르셨죠.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30 중반이 되었고 사모님은 70을 넘기셨어요. 사모님의 건강은 완치 후에도 좋은 편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사모님께서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암이 재발한 게 아니었어요. 심장이 약해지신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시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사모님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사모님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은아, 내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사모님, 말씀하세요. 전 여기 있어요.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했던 사모님이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나는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그 아이라는 걸. 네, 그 아이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 신분도 다르고 그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 너라는 아이가.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재벌가의 혼외 자식이 알려지면 스캔들이 될 거고 그 사람의 가정도 파탄날 테니까.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너를 고아원에 맡겼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사모님의 딸이라고요?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나는 평생 너를 찾아 헤맸어. 어떤 고아원에 맡겼는지 기억은 났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러다가 내가 우연히 우리 집에 오게 됐을 때 나는 한눈에 알아봤어. 내 눈을, 내 손을, 모든 게 그 사람을 닮았더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물었어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동안 말할 수 없었어? 너의 인생을 또다시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내 평범한 삶이 깨질 테니까. 나는 그냥 내 곁에서 속죄하며 살고 싶었어. 사모님은, 아니, 어머니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죽으면 어떤 남자가 널 찾아올 거야. 그 사람은 내 아버지야. 평생 나만 바라본 사람이지. 우리는 헤어졌지만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도 그래. 어머니. 저는 처음으로 사모님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회사 관계자들, 친구들. 하지만 저는 모든 게 멍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그동안 몰랐던 진실에 대한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당신이 지은 씨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송미선 씨를 30년 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제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미선 씨는 저에게 당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미선 씨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요. 저는 결혼한 몸이었고 미선 씨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의 죄책감이었죠.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모님과 그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둘의 눈빛에는 확실히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을 부탁한다고. 당신이 우리 딸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죽음도, 제 출생의 비밀도,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아버지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을 만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미선 씨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저도 딸을 알고 싶었습니다. 남자는 또 하나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미선 씨가 당신께 남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유산 상속 서류입니다. 미선 씨는 모든 것을 당신께 남기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너는 내 딸이야.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가장 소중한 존재야. 하지만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스캔들이 무서워서 너를 버렸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너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 하늘이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준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내 옆에 머물렀고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어. 너는 훌륭하게 자라줬어. 착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지. 내가 나를 간호해 줄 때마다 나는 자랑스러웠어.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하고. 이제 곧 너의 아버지가 찾아갈 거야. 그는 좋은 사람이야. 나와는 달리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 그를 원망하지 말아줘. 그도 우리만큼 고통스러웠을 테니까. 지은아,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나는 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행복했어.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 남자도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앉아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아버지는 이제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서먹하지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미 이혼하셨고 평생 어머니만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셨대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진작 말씀해 주셨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깨달아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라고. 저는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것처럼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고아원에서 시작해서 재벌가의 가정부가 되었고, 결국 숨겨진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믿기지 않는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진짜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한 시간, 서로를 향한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